다음 45번 문제. 아론백의 인지적인 오류에 관한 것 중에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하나의 측면을 과대 포장 포인트, 그리고 일반적인 경향으로 믿는 것, 즉 사소한 한두 가지의 사건 기초해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광범위 포인트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개인화다. 개인화는 자신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개인, 자신과. 상관이 없는데도 자신과 연관시키는 거고요. 과장과 축소는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 과장. 큰 것을 작게, 그거는 축소가 되는 거죠. 과잉일반화는 바로 요거죠.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광범위하게 과대 포장해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적용하는 것, 바로 과잉일반화고요. 선택적인 추상화는 오늘 하루 24시간 아주 중에서 7시간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는데 딱 즐겁게 놀았습니다. 6시간 45분은. 그런데 마지막 15분을 다투었어요. 15분을 싸웠어요. 그런데 요 15분 싸움을 가진 요 15분 시간을 그날 선택을 해서 오늘 데이트는 완전히 망쳤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일부분만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선택적인 추상화죠. 임의적인 추론은 결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추론, 임의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 그래서 45번에 인지적인 오류는 중요하고요. 각각의 개념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 문제. 상담 중기의 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죠. 상담은 초기, 중기, 종기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구조화, 상담을 구조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내담자가 갖고 온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중기에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지금 중기의 과제와 거리가 먼 것이죠. 저항을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요. 저항, 많은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죠. 구체적인 탐색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직면을 시켜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는 직면을 시키는 것도 중기의 과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하나의 기법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맞죠? 기법을 활용하고요. 또 실천 과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자, 그 전체적인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대처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켜라. 자, 이거는 상담 종결 과정이죠. 종결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잘 이루어낸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내담자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결 과정에서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증대시키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지도를 계획하는 거죠. 추수지도, 사후지도를 계획하고 하는 것들,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결 시기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과정,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은 종결 시점은 아니죠. 이거는 중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은 바로 종결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자아방어 기제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 포인트, 그리고 인정받는 것 포인트, 그런 방향으로 발산하는 것으로서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죠? 남을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공격성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인정받는 방법으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권투라는 운동, 스포츠죠. 이것으로 그 사람이 승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승화는 내 속에 있는 성적인 에너지가 아주 민감하고 그것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허용하거나 인정받으려면 아주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격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때리고 싶은 그것을 뭔가를 때리는데 건전한 스포츠인 권투라는 스포츠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이래서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4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문제. 가족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은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죠.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족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하위 체계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부모 체계, 부부 체계, 형제 자매 체계, 부모와 자녀 체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가 되죠. 이 가족 안에는 또 다른 하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라는 이러한 각각의 하위 체계를 갖고 있고요. 또 이 가족은 보다 더 큰 사회라는 것의 하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그 안에 새로운 하위 체계를 갖고 있지만 또한 보다 더 큰 사회의 또 하위 체계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혼론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족은 하위 체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아동의 발달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 체계 속에서 아동을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발달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가족 체계 안에서 결국은 그들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가족 체계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의 문화를 형성하는 보다 큰 사회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맞죠. 그 다음, 가족들은 안정되어 있어서 잘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가족이 잘 변화하지 않나요? 가족은 안정과 변화를 거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족은 안정과 변화를 거친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를 맞이했을 때, 그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은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녀는 새로운 그런 욕구를 갖고 있고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족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인 인과관계다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